제가 지난번에 그 트레일러닝 대회 관련해서 이런 대회들이 있고 나는 이런 걸 느꼈다. 이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트레일러닝 대회 이야기하면서 이제 반드시 함께 알고 있어야 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 트레일러닝 대회 필수 장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등산하고 달리 트레일러닝은 산에서 베스트 메고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이클처럼 50g, 100g 단위로 경량화에 매우 민감한 운동입니다. 경량화는 그 상위 초고수 선수들에게는 민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펄러너에게는 이 경량화를 신경 쓰다 보면은 이게 더 피곤한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초반부터 너무 경량화에 민감하실 필요 없이 대회사에서 요구하는 필수 장비를 정확하게 알고 챙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경험적으로 대회를 오래 출전했던 트레일러너의 경우에는 척하면 딱 이런 게 있는데, 트레일러닝 입문자나 초급자의 경우에는 혼동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 뭐 챙겨야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저렇게 해도 될 거예요. 이런 소모적인 Q&A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바로 대회사에 물어봐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바로 피드백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가장 당혹스러운 건 피드백을 서로 다르게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트레일러닝 대회 필수 장비 관련해서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하다가 나중에 현장에서 괜히 엄한 스태프한테 화풀이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경우를 몇 번 봤거든요. 작년에 제가 코리아 50K 대회 전날 그 짐 싸다가 부랴부랴 찍어놓은 대회 필수 장비 영상도 있긴 한데, 그때 제가 강조하지 않았던 내용도 있고 해서 트레일러닝 장비에 대한 자의적 유추 해석으로 논란이 될 만한 트레일러닝 필수 품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선 장비 검사는 대회 전에 배번 수령할 때 사전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회 중간에 CP 보급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불시 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대회가 이제 끝난 후 피니시 본부에서 검사,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모든 절차를 다 지키는 대회도 있지만 이 중 한두 가지만 시행하는 곳도 많고, 이제 모든 선수들 장비를 일일이 디테일하게 다 검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통상 10위권 이내 피니시 선수들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의 검사는 조금 널널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필수 장비가 없어도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제 배번은 가져오지 않으면 실격이겠죠. 근데 그 외에는 트레일러닝 대회에서 요구하는 필수 장비, 만약에 필수 장비를 지참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발 시에는 보통 기록에 대한 페널티를 줍니다. 뭐 30분 페널티도 있고 10분 페널티도 있고 1시간 페널티도 있고, 대회마다 다르긴 한데 이런 식으로 기록 페널티를 줍니다. 네, 뭐 트레일러너라면 당연히 트레일러닝 베스트를 장착하고 대회에 나가는 게 뭐 당연한 상식이기도 한데, 이걸 트레일러닝 배낭, 뭐 트레일러닝 백팩, 레이스 배낭, 레이스 가방,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기도 하고, 또 가끔씩은 등산 배낭으로 대회를 참가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뭐 등산 배낭으로 대회 참가했다고 해서 그걸로 제재나 불이익을 받았던 경우는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뭐 레이스 백팩이든 트레일러닝 백팩이든 트레일러닝 배낭이든 이 뒤에 이제 슬래시, 이 슬래시라는 부사가 붙으면서 거기에 레이스 벨트, 러닝 벨트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면은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는 건지 아니면 둘 다 하라는 것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물론 사전적 의미로 슬래시는 그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 이 가운데 점을 찍는 것과 비슷한 의미라고 하는데, 그 배낭형 트레일러닝 베스트가 아니어도 허리에 차는 레이스 벨트로 된다는 것인가? 이렇게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2년 서울 100K 대회 때 입상권으로 들어온 해외 선수가 허리에 차는 레이스 벨트만 착용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이걸 위반 행위로 보는 선수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규정상에서는 반드시 배낭형 트레일러닝 베스트 장착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대회사에서도 이게 규정 위반 사항이 아님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회에서 요청하는 여러 필수 장비 중에서 이제 본인만의 휴대 장비 소지를 위해 트레일러닝 베스트는 가장 기본이 되는 품목이고, 보통 1리터 이상의 물병 소지가 필수이다 보니까 이 물병, 그러니까 소프트 플라스크, 보통 이제 1리터 이상의 물병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는데, 소프트 플라스크를 보통 의미를 하죠. 이 소프트 플라스크를 편하게 장착하고 또 달리면서도 목이 마르면 바로바로 급수가 가능한
트레일러닝 베스트를 갖고 참가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고속주자 같은 경우는 딱히 그 배낭형 트레일러닝 베스트 장착이 필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 베스트 없이 레이스 벨트 안에다가 500ml짜리 소프트 플라스크 2개를 지참하는데, 이제 하나는 물을 채워서 하나는 그냥 접어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레일러닝 입문자, 초급자라면은 처음부터 레이스 벨트보다는 살로몬이나 UD, 인스팅트, 카멜백 등 전문 브랜드에서 출시되는 트레일러닝 베스트를 무조건 장착하고 가시길. 1리터의 물병도 이제 편의점 생수 500ml짜리 2개도 규정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레이스에 최적화된 500ml의 전용 소프트 플라스크를 추천드리고요. 1리터 이상의 물병 외에도 개인용 물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개인용 물컵도 요즘은 필수 장비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이걸 의미합니다. 이거 접이식으로 PVC 소재인가요? PVC 소재에서 접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개인용 물컵. 그런데 이것도 요즘은 필수 장비 중에 하나로 대회사에서 요구하는 품목입니다. 물병과 물컵의 차이. 위에 이렇게 뚜껑으로 막는 건 물병, 또 위에 뚜껑이 없는 건 컵. 일단 이렇게 그동안 여러 대회 나갔던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소프트 플라스크가 아닌 개인용 물컵 같은 경우는 종이컵도 가능하다는 자의적인 유추 해석을 할 여지가 있어요. 실제로 소프트 플라스크는 있지만 접이식 휴대용 물컵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랴부랴 대회 전날에 단톡방에서 종이컵도 되냐, 다른 컵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전 깔끔하게 그런 고민 없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바로 이런 접이식 컵을 하나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회 그 CP 현장에서 일회용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컵이 없을 때 예전에는 입에 대지 않고 음료수 1.5리터짜리를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통째로 음료를 들고 마심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엔간한 트레일러닝 대회에서는 소프트 플라스크 외에 바로 이런 물컵, 개인용 물컵 필수 장비로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하나 구매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서바이벌 블랑켓 은박담요, 이 조그만 휴대품목도 의외로 많은 이야기거리, 논쟁이 되는 품목인데요. 이제 서바이벌 블랑켓 같은 경우는 평소 오프라인에서 구매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다이소에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동네 다이소에는 이게 없거든요. 대회 전날 갑자기 부랴부랴 서바이벌 블랑켓 대신 일회용 우이, 심지어는 분리수거용 얇은 봉투 큰 거 접어서 가져오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바이벌 블랑켓을 준비해오지 않은 사람이 중간에 물품 검사할 때 이미 이거 그 전에 추워서 내가 사용하고 폐기했다, 서바이벌 블랑켓은 긴급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 거지, 이걸 내내 내가 갖고 다녀야 되냐, 이런 식으로 나름 합리적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서바이벌 블랑켓을 중간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 꼬깃꼬깃 다시 접더라도 한 주먹에 접히기도 하고, 굳이 다시 넣어서 오기 귀찮다면은 사용한 흔적을 휴대폰으로 인증샷 찍어서 보관했다가 그 스태프들한테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작아요, 서바이벌 블랑켓. 사실 이거 한 10개 정도 구매해 놓으면요, 1년, 2년, 3년이 지나도 10개를 다 쓰지 못해요. 누구를 나누어 주지 않는 한은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서바이벌 블랑켓 같은 경우도 그냥 미리 구매해 놓고 나중에 없을 때 자꾸 다른 대안을 고민하지 말고, 그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약품의 경우도 상시 휴대품목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붕대하고 밴드, 연고 이렇게 소지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접착식 압박 붕대가 명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접착식 압박 붕대, 연고, 밴드 이렇게 3개를 패킹해서 넣어두시면 되고, 그런데 이게 거의 꺼내서 쓸 일이 없어요. 이렇게 보관했다가 그냥 대회 때마다 가져가면 됩니다. 달리다가 압박 붕대를 써야 할 정도면 그건 그냥 DNF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람막이와 방수 자켓,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람막이와 방수 자켓의 차이는 이 소재, 또 내부 심실링 방수 처리 공정 여부로 결정이 되는데, 바람막이는 거의 100% 상시 휴대품목으로 지정이 돼요. 방수 자켓은 울트라급이나 우천, 비가 올 때 그런 상황에서 요구가 됩니다.
방수 자켓도 바람막이와 별개로 하나는 꼭 있어야 되니까 또 방수 바지까지 요구되는 대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수 자켓이 없는데 내가 방수 자켓이 당장 없는데 일회용 우위로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것도 대회사 측에서 제대로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은 사실 일회용 우위를 가져와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죠. 그것 때문에 뭐 다회용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이소에서 파는 3,000원짜리 우위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저는 방수 자켓 트레일러닝 계속하고 또 대회 계속 나가실 거면은 한번 구매하시면은 매우 오래 사용합니다. 장거리 같은 경우는 야간에 랜턴 그리고 후미등, 전멸등 이렇게 필수 장비로 지정이 되는데 이제 랜턴 같은 경우는 후미등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후미등이 그러니까 전멸등이 작고 간편한 게 많이 나와요. 꼭 별도로 구매해서 휴대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헤드랜턴이야 당연히 앞을 식별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후미등 같은 경우는 야간에 나의 위치를 후미 주자에게 식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야간 돌발 상황 시에 내가 어딘가에 쓰러져 있을 때 나의 위치 파악을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긴팔과 긴바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기능성 소재의 얇은 긴팔과 긴바지 따로 패킹해서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긴팔 대신 뭐 암슬리브나 아니면 허벅지를 종아리를 이제 감싸는 카프 슬리브로 뭐 커버하는 것도 인정이 되네 안 되네 하는데 암슬리브나 카프 슬리브 대체 가능이라고 명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얇은 기능성 소재로 된 긴팔과 긴바지 패킹해 두시고, 그런데 이게 정말 기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생존의 필수 장비가 되거든요. 대회사 측에서 요청하는 필수 품목들은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생존과 직결되는 장비들이고 약간 보험 같은 거예요. 내가 암보험 가입하면은 암 안 걸리듯이.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트레일러닝을 즐기시고 또 트레일러닝 대회를 출전하실 거라면은 굳이 소모적인 뇌피셜, 굳이 소모적인 Q&A로 억지로 대안을 찾는 그런 Q&A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저 장비들은 평소에 꼭 준비해 두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그 대회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측면도 있어요. 대회를 출전하기 위한 트레일러너들의 의무. 하지만 대회사 측에서도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는 필수 품목, 필수 휴대장비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회사의 규정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유추 해석이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좀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단순하게 장비를 나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당 장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면은 어떤 장비가 없을 때 뭐가 대신 되냐 안 되냐 이런 불필요한 질문들 받을 필요가 없겠죠. 레이스 가방이 배낭형을 의미하는지 허리에 두르는 벨트형을 의미하는지 또 형태는 앞부분에 물통을 장착할 수 있는 포켓이 있어야 하고 후면부에는 별도의 짐 보관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그냥 트레일러닝 베스트라고 표현하면 다 아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미리 풀어서 물통이나 물컵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질이나 형태, 또 일회용도 가능한지 아니면 다회용이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뭐 방수 자켓도 내부에 방수 심실링 처리가 된 전문 의류, 방수 성능을 가진 일회용 방수 의도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참가자가 여러 자의적 해석을 하고 문의할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그 대회에서 그 기준과 정의를 내려준다면은 참가자 입장에서도 대회사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소모전이 현저하게 덜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동급을 의미하는 이 슬래시 기호, 이 기호 하나도 그래서 되게 신중해야 합니다. 해석이 애매할 경우에는 차라리 기호를 달지 말고 우리말로 된 부사, 그러니까 뭐뭐 또는 아니면 뭐뭐와 이런 식의 표현이 더 정확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가미나 순토 같은 스마트워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GPX 기록, CP 뭐 경유점마다 기록 체크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거 없이 출발 지점하고 피니시 지점만 기록을 계측하거나 아니면 CP마다 기록 체크 지점이 있어도 의도하건 의도치 않건 그 사이 샛길이나 지름길로 빠져서 정규 코스를 이탈해서 앞서간 주자들보다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트레일러닝 하는 사람들한테 이 스포츠 스마트워치는 거의 필수 장비이긴 한데 이게 필수 장비로 명시는 안 되어 있고 휴대폰도 그냥 내내 켜두라고만 되어 있지 휴대폰에서 기록 측정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실행이나
이런 부분들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공정한 대회를 위해서라면 이런 건 정말 명확하게 사전에 지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 돈 내고 참가하는 대회니까 당연히 나의 권리도 중요한데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최 측에서 요구하는 규정의 준수에 대한 의무 또한 매우 중요하죠. 현장 스태프한테 제발 욕하거나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대부분 우리랑 같은 러너이고 또 언젠가는 내가 저기에서 스태프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뭐 트레일러닝 문화를 선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기본적인 예의에 관한 문제이고, 자, 몇 번 대회를 하다가 보면은 막 M1 스태프한테 막 뭐라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스태프 입장에서는 스태프는 말 그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부에서 어떤 지침을 받고 그 지침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스태프가 마음대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거나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러너들, 주자들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이 가장 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편이에요. 주최사 측의 편이 아니라. 화가 나거나 뭐 항의할 일이 있다면 본부의 대회 책임자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정식으로 서면을 통해서 이의 제기하거나 뭐 거기서 정식으로 따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뭐 유튜브 컨텐츠 올릴 때 뭐 쪼개서 올리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하나 주제 정하면은 그걸 가지고 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한꺼번에 편집해서 빨리빨리 다 올려버리는 걸 좋아하는데, 보다가 흐름이 끊기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대략적인 얼개만 짜놓고 하는 거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A부터 Z까지 설명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부득이하게 뭐 트레일러닝 대회 이야기 하면서 대회 이야기 하는 김에 트레일러닝 필수 장비도 이야기할 걸, 이러다가 이제 그걸 제가 그 뒤늦게서야 생각이 나서 제가 부랴부랴 약간 보충 촬영의 개념으로 이제 트레일러닝 대회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 유추 해석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트레일러닝 장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제 대회사 규정에서 어떤 트레일러닝 장비, 물품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려놓은 그런 규정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대회사라도 한번 먼저 트레일러닝 장비에 대한 정의나 이런 부분들을 잘 내려준다면은 아마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다른 대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정말 이런 것들로 인한 불필요한 소모와 논쟁이 사라지지 않을까요?